네, 안녕하세요. AST 암전연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박현우입니다. 저희 연구단은 기존에 없었던 국제학설인 AST라는 패러다임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표를 했었고, 오늘 어려운 얘기들도 있겠지만 한번 어떠한 국제학설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국제학설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 어떤 국제 협력들을 도모를 했는지, 대한민국이 뿌린 씨앗의 열매까지도 대한민국이 선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왜 수염을 기를 수밖에 없었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에서 설정했던 난제는 보시는 것처럼 암전이의 사망률, 암전이의 발생이 아니라 암전이의 사망률의 획기적인 감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새로운 항전이 요법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암은 원발암, 프라이머리 튜머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프라이머리 튜머 때문에 암 환자가 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가 사망하는 원인은 전이 그리고 재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했던 질문은 암이 왜 발생할까가 아니라 암은 왜 전이를 할까? 그리고 암이 원격 전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원래 생겼던 원발암, 프라이머리 튜머에서 뜯겨져 나와서 혈관으로 들어가는 순환 암세포의 생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5세대 항전이 요법이라는 새로운 암치료 전략을 제시를 하였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근에 각광받는 요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연구단은 암 사망률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항암 치료 요법들은 모두가 원발암을 타겟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약 개발의 임상 시험의 종료 시점 또한 원발암의 크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원발암에 국한되어 있는 현재 항암 치료 방법을 넘어서서 항전이요법, 즉 안티 메타스타틱 테라피가 아마도 저희 나라 주도로 2030년부터는 임상 시험에 돌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전래동화가 혹부리영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이 혹부리영감님이 달고 있는 이 혹은 혹이 아니라 프라이머리 튜머입니다. 엄청나게 큰 혹이죠. 이렇게 큰 프라이머리 튜머를 달고도 연세가 드실 때까지 높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유지하면서 노래 부르시는 이유는 전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든 암 환자들이 원발암을 없애려고 노력할 때 모든 암 환자들에게 제2의 암치료 옵션인 원발암은 관리하고 그리고 항전이 치료를 통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제2의 암치료 옵션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저희 연구단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두가 조직 생검에 분석을 하고 있을 때 저희는 액체 생검, 그 중에서도 현재 진단 영역에서 각광받고 있는 ctDNA가 아니라 실제 암전이의 씨앗인 순환 암세포, circulating tumor cell의 바이올로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전략을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구축한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씀드리면, 저희 몸속의 모든 세포들은 한 개의 줄기세포에서 시작해서 보시는 것처럼 200종류가 넘는 분화된 세포들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포들을 언제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쉬운 아이디어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세포들을 줄기세포 혹은 분화된 세포로 나누고 줄기세포에서만 발현하는 전사인자인 OSKM을 동정한 것이 일본의 시냐 야마나카입니다. 이 야마나카는 줄기세포에서만 발현하는 인자들을 동정해서 분화된 세포에 넣었더니 역분화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더라. 그것으로 2006년도에 셀페이퍼를 내고 2012년도에 곧바로 노벨상을 받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는 이러한 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를 어떻게 리제너러티브 메디슨, 재생의학에 활용할 수 있을까가 하나의 장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전혀 다르게 저희는 200종류가 넘는 세포들을 언제나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마다 모든 세포들은 떠서 자라거나 아니면 붙어서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들을 anchorage dependency, 세포 부착성에 기반해서 저희는 이분법적으로 나눴고, 저희가 했던 질문은 과연 세포의 부착성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어떤 고유한 성질일까? 아니면 이런 앵크리지 디펜던시 또한 리프로그래밍이 가능할까? 그것에 관련된 새로운 메커니즘과 기전들을 찾으면 어떠한 생명 현상들을 저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의 퀘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과학 전 분야를 통틀어서 이러한 세포의 모양의 리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이론은 단 한 개가 있습니다. 바로 EMT, 즉 에피텔리알 투 메센키말 트랜지션, 상피세포가 중배합세포로 바뀌는, 즉 부착세포 간의 모양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지금 생명과학의 모든 것, 질병 그리고 생명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랩에서는 언제나 모든 교과서를 봤었을 때 세 번째 종류의 셀 타입이 있습니다. 즉 혈액 세포들이고 이 세포들은 둥둥 떠서 자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왜 부착 세포 간의 모양 변화에만 수세기 동안 그렇게 집착을 했었을까? 이 두 세포는 그냥 부착 세포로 묻고 과연 부착 세포가 부유 세포로 리프로그래밍 되는 패러다임은 없을까? 만약에 있다면 저희는 그것을 AST, 즉 Adherent to Suspension Transition이라는 상위의 개념으로 정립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고형암이라는 부착 세포가 어떻게 순환 암세포라는 부유 세포로 변신해서 암 전이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얻은 성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국제학설을 정립하고 그것을 씨앗을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열매인 신약 개발까지도 기초학자로서 어떻게 도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EMT라는 이론이 수세기 동안 이 과학계, 특히나 암생물학 분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러 논문들에서 이제는 EMT가 암전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매우 컨트로버셜하다는 논문이 네이처 리뷰에 나옵니다. 저는 이 네이처 리뷰가 없었으면 아마 연구를 중단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심한 하이어라키 속에서 저희의 연구를 홍보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었고 이러한 국제 협력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EMT라는 기존의 학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석학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염이 없는 상태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랬더니 그 다음 해에 만나면 또 못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강한 인상을 남겨야겠다. Asians look alike 이런 말 안 듣고 뭔가 뇌리에 박히게끔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염을 달고 만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1세부 그리고 2세부, 3세부 그리고 4세부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은 기초에서의 새로운 발견을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함께 많지만 기초에 머무르다가는 그것의 열매인 신약 개발 그리고 진단 관련된 임상 병리학적인 열매들을 저희가 놓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는 한 번에 큰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기초, 병리, 진단, 임상, 신약 개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테크트리를 정립할 수 있었고 과학난제는 비록 5년이었지만 앞으로 10년, 20년간 지속해야 될 연구 주제들 그리고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최초로 혈액 세포에서만 발현하는 줄 알았던 특정 인자들, 저희는 그것을 AST 인자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러한 AST 인자들은 부착 세포에서는 전혀 발현하지 않는, 지금까지는 아무도 보지 못한 인자들입니다. 저희는 혈액 세포에서만 발현하는 이런 특정한 전사 인자들이 혈액 세포만 갖고 있는 어떤 부유성의 컨트리뷰션을 할 것이라는 가설하에 이 인자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20개의 혈액 인자들을 저희가 고형암 또는 부착 세포에 넣었을 때 놀랍게도 보시는 것처럼 세포가 둥둥 떠올라서 순환 암 세포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0개 인자 너무 많아서 10개로도 줄이고 4개로도 줄이고 지금은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4개 이하의 혈액 세포 히마토포ietic 리니지의 스페시픽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저희가 세포의 부착성 앵크리지 디펜던시를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ST라는 패러다임은 기존의 EMT가 셀-셀 인터랙션에 국한된 이론이었다면 저희는 셀-셀 인터랙션이 아닌 셀 매트릭스 인터랙션의 리프로그램을 통해서 앵크리지 디펜던시와 셀 모르폴로지가 변화하는 그런 새로운 인자들 그리고 기전들을 찾아서 논문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보시는 것처럼 모든 세포들은, 모든 고형암 세포들은
이렇게 붙어서 2D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의 인자들을 간단하게 과발현시키면 다양한 부착세포들을 보시는 것처럼 부유세포로 변신을 시킬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억제제 혹은 인자들을 꺼트려서 다시 순환 암세포가 마치 전이암을 형성하듯이 다시 부착세포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저희가 무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랩의 학생들은 어디 멀리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주말에 안 나오고 세포 배양을 쉽게 하고 싶으면 보시는 것처럼 서스펜션 상태로 셀컬처를 합니다. 아마 셀컬처 해보신 학생분들은 얼마나 쉽게 계대 배양을 할 수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의 부착성, 리프로그래밍을 저희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메커니즘 그리고 기전들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인비보, 생체 내에서도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순환 암세포를 분리 분석하는 기술들을 고도화를 했어야 됩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 유방암세포를 통한 유방암과 순환 암세포를 저희가 짝검체를 분리 분석해서 싱글셀 RNA-seq을 돌렸을 때 놀랍게도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이러한 혈액 인자들, AST 인자들이 원바람에서는 전혀 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환 암세포에서 발현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질문은 이러한 인자들을 저희가 억제할 수 있다면 과연 암 전이를 스페시픽하게 제어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이렇게 발현도 하지 않는 인자들을 저희가 미리 억제할 수 있다면 순환 암세포의 생성을 막고 폐전이를 막고, 그리고 마우스는 프라이머리 튜머를 달고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즉 혹부리 영감처럼 암 치료를 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첫 번째 프루프 오브 컨셉트를 저희가 얻게 됩니다. 또한 원바람에서부터 이러한 AST 포지티브한 세포들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놀랍게도 저희는 원바람 내에서 순환 암세포들의 프리커서를 발견함으로써 이러한 암 전이 그리고 재발의 바이오마커들을 검출하게 됩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렇게 원바람에서부터 발현하기 시작하는 AST 포지티브한 순환 암세포의 전구체 프리커서들이 과연 혈관까지는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시험해 봤더니 놀랍게도 AST 포지티브한 세포들이 그 주위에 AST 네거티브한 세포들을 조정해서 인베이시브한 스트림들을 만들어내고,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주변의 세포들의 중간 부분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ST 포지티브한 세포들, 순환 암세포가 돼서 전이가 될 세포들은 주변의 세포들로 하여금 통로, 마치 혈관을 만들게 하고, 그 혈관 안으로 이러한 순환 암세포들의 전구체들이 유유자적이 혈관으로 침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원바람에서부터 어떻게 암전이들이 일어났는지 그 새로운 메커니즘을 저희가 규명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혈액에서 특정 팩터 X를 통해서 이렇게 발현도 하지 않았던 혈액 인자들이 실제 발현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중화항체 또는 저해제들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기초에서 해야 될 것들은 많지만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적인 유효성까지도 저희가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환자에서 어떤 환자, 어떤 병기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러한 인자들이 보이는지, 그러한 환자들이 아마도 임상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최초의 사기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짝검체를 저희가 싱글셀 시퀀싱을 해서 실제 환자에서도 순환 암세포에서 이러한 보이지 않았던 AST 인자들, 혈액 스페시픽한 전사 인자들이 발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임상적인 유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단에서는 기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단, 임상 그리고 신약 개발의 파급력을 국제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그동안 다해왔습니다. 간단하게 영상을 보시면 보신 것처럼 모든 고형암 세포에서는 발현하지 않는 인자들입니다. 이러한 AST 인자들, 혈액세포에서만 발현하는 줄 알았던 인자들이 고형암이 순환 암세포로 변신을 할 때 발현을 하게 되고, 이러한 혈액 인자들, AST 인자들이 발현하면 그것은 더 이상 부착세포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착세포가 부착성을 잃고 부유세포, 즉 순환 암세포로 변신을 하고, 이러한 순환 암세포는 혈관으로 들어가서 원격 전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격 전이에 성공한 순환 암세포들은 다시 이러한 혈액 인자들을 꺼트리게 되고, 이러한 혈액 인자들이 꺼지면 다시 부착성을 획득해서 2차 장기에서 전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이에 성공하는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암 환자의 90% 이상은
이 원격 전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자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저희 과학난제 연구단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많은 논문들 그리고 특허들을 출원을 했고 아까 성단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수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했던 것은 여러 석학들, 특히 저희가 국내 최초로 Nature Internal Community 세미나에 초청이 돼서 네이처 에디터들과 함께 저희가 EMT가 아닌 AST의 이론을 홍보할 수 있었고 세계 석학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듣보잡이 전 세계에서 AST라는 패러다임을 처음 발표하려고 할 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 연구실에서만 너무나도 재밌게 신나게 연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년 전부터 협력지원단과 여러 도움들을 받아서 저희는 전 세계의 여러 학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석학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국제 협력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 인바이티드 세미나에 초청이 돼서 저희 연구 결과들을 국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학설을 전 세계의 팔로워들을 모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불안했던 것은 이런 것들을 듣고 이제 그것의 열매인 신약 개발은 우리가 뺏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기초지만 최대한 단시간에 저희가 신약 개발 그리고 진단 키트까지도 개발을 해야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액체 생검 학회를 저희가 구축할 예정이고 보시는 것처럼 국제 암전이 가소성 컨소시엄도 저희가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과학난제 과제에 힘입어 보시는 것처럼 300억 단위의 UK 캔서 그랜드 챌린지 과제 또한 저희가 함께 수주하기 위해서 국제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저희가 2년간 10명의 사기 유방암 환자의 짝검체를 승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의 논문을 보고 일본의 국립암센터에서 이러한 보이지 않았던 인자들 그리고 암전이 과정에서의 가소성을 위한 짝검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겠다. 우리가 3,000명의 환자의 대규모 멀티오믹스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짝검체로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것의 분석을 너네 연구단이 최초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초청을 받고 일본과 활발하게 AST 그리고 그 이상의 암전이 가소성 연구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자 샘플들을 저희가 독점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MGH 하버드와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러한 AST 인자에 인간의 환자의 돌연변이가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하버드의 다니엘 헤이버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저희의 핵심 AST 인자인 ITZF1이라는 단백질의 순환 암세포에서의 유방암 환자의 인간 뮤테이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뮤테이션을 받아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놀랍게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메카노 센시티브한 프로퍼티가 없어지고 해관으로 들어가서 순환 암세포의 생성을 급증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호주와는 이러한 항전이 신약을 개발할 경우 메카노 플랫폼 어떻게 하면 세포의 부착성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효능 검증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항전이제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AST 인자들의 이니비터와 원바람을 공략할 수 있는 이니비터의 신규 모델리티를 통해서 원바람과 순환 암세포를 동시에 공략함으로써 최고의 항암 효과를 낼 수 있는 신규 모델리티인 글루탁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더 넘어가서는 암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포 부착성의 조작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초의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단백질 의약품 생산 세포주 또는 인공육 배양을 위해서 저희는 언제든지 부착 세포를 부유 세포로 변신시킬 수 있고 바이스 버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햄스터 세포에 국한되어 있는 이러한 단백질 의약품 생산 세포주의 새로운 플랫폼 또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전이 신약 5세대 항전이 요법이 성공한다면 이것을 전임상 임상 시험에서의 종료 시점 또한 저희가 최초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약이기 때문에 전임상 그리고 임상 시험의 종료 시점 또한 저희가 국제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학생들과 실험 디자인을 통해서 저희가 circulating tumor cell의 퀀티티와 퀄리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상 시험을 어느 시점에서 종료함으로써 항전이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 연구단은 과학난제를 통해서 세계 최초의 AST 국제학설을 정립하고 이것을 진단 그리고 치료 기술까지도 저희가 글로벌리 선도할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